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하섭 안산시장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날에만 3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동의한 이 청원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일명 조두순 격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청원과 더불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 조두순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6,800여 건에 달합니다. 조두순 씨 얘기로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이 분이 어디에 사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다들 그런 식으로 지금 두려워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산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벌써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것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하지. 왜냐면 아니 손가락에 살짝만 베어도 지금 마음이 그런 막 아프고 이런 마음인데 어디 그 정도의 사고인데 어디 이거를. 근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안 온다고 문제가 아니라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진짜로 이렇게.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올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안산 시민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왜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분노를 터뜨리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안산시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는 연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두순 석방과 연관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두순 감시법이라든가 격리법, 뭐 접근 금지법, 공개법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대목에서는 중요한 것이 흉악 범죄자인 인권보다는 우리 안산 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강력한 법안은 어떤 것일까요? 조두순 그리고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발생과 재범을 막기 위한 방법을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2008년)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오는 12월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범죄자 발생과 재범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기에 앞서 먼저 조두순은 왜 끔찍한 범죄에도 12년 만에 밖을 나오게 된 것인지 당시 판결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은 당시 8살의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정도의 신체적 아픔과 잊지 못할 정신적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에게 당시 12년의 형량이 내려진 판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찰에서는 조두순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으로 송치를 했고, 이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7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으로 송치를 했는데 당시에 검찰은 형법상에 있어서의 강간치상 상해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성폭력특별법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것이다. 거기에다가 1심에서 법원이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해서 3년으로 감형을 해가지고 12년을 판결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잘못 의율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죠.
당시 조두순은 전과 17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던 조두순에게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내렸고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결과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하게 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2020년 12월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조두순. 최근 조두순이 출소 이후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산 시민들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심정을 물어봤습니다. 안산에 20여 년째 살고 있는 박미경 씨는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안산 지역의 충격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아이가 3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당장에 내 아이부터 무섭고 그 피해자 아이도 이제 어린 아이였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은 학교 앞에 아이들 데리러 가고 막 이럴 정도로 아이들을 그냥 길거리에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이제 엄마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길을 못 나갔었죠. 제작진은 박미경 씨에게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 사건이 날까봐 이걸로 하여금 모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날까 이런 부분에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잠을 설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안산 시민 김미옥 씨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거의 같은 마음이죠.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되나. 엄마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포기하고 내 아이를 케어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른 시민 역시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예 일거수일투족을 단속을 하고 따라다니고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게 혼자 학교에서 집에 오는 일도 있는데.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어른들 역시 조두순의 출소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일이 또 밤에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산다고 하면은 밖에 그냥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조두순 출소 이후 실질적인 조두순의 관리 감독을 담당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조두순 출소 후 관리 방안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지소에서는 조두순 출소 후 관리 방안에 대한 업무 과중과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을 통한 서면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조두순 출소 즉시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을 전담하는 1:1 전자감독 예정이며 1:1 전자감독 대상자는 주 단위 생활계획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 현재지 출장 면담, 행동관찰, 주요 이동 경로 점검 등 밀착 지도 감독 예정입니다. 또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는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전담하여 24시간 위치관제, 이상징후 포착 시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집중관제요원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고 조두순의 교정을 위한 개별 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두순 주거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공조 체제를 갖췄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안산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봤죠. 그분들이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보호 관찰을 하시는 그 부분이 7년인가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그 이후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줄곧 계속 해주신다 해도 불안할 텐데. 또 다른 시민은
1대1 감시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솔직히 무섭다 그런 건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과 17번, 18번인데 그 사람이 과연 나와서 1대1 감시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마킹을 할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 즉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조두순 씨가 나오면 철저한 감시를 좀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CCTV가 좀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사각지대라든가 순찰을 좀 수시로 돌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정해서 뭐 파트를 나눠서 많이 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사이사이나 골목길 이런 데도 학교 주변. CCTV 설치와 순찰 강화를 이야기한 시민들. 하지만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이야기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돌아야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국민청원 이게 말도 안 들어가고 그 판사는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이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솔직히 말해서 12년 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한 시민. 그리고 시민들은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7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과 24시간 1대1 감시라는 대책에도 시민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출소 이후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발생과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안산 시민들. 그렇다면 법무부의 대책에 이어 안산시는 시민들의 불안 호소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안산시는 법무부, 경찰청, 안산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조두순 출소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600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올해 안에 211개를 더 늘리고요. 내년에는 한 3,700대를 더 늘려서 우리 안산시와 또 법무부와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거기에 경찰서와 안산에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그런 영상을 공유하는 즉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하섭 시장은 CCTV를 늘리고 법무부와 관할경찰서, 소방서와 공조 시스템을 통해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청원 경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청원 경찰을 이제 급히 모집해서 임시 파출소도 한 2곳 정도 설치하고 거기에 2명, 이게 2인 1조가 24시간 하면 6명, 그렇게 2개를 하면 12명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그러려면 거기 자격은 3단 이상 그러니까 무술 유단자 뿐만 아니라 또 충분한 그것을 갖추고 있는 그 청원 경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해서 거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 차원의 대책과 함께 최근 윤하섭 시장은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긴급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은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 또 그다음에 악질 성폭력범, 그다음에 그 연쇄살인범 이런 강력 범죄의 출소자가 형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을 강제 수용해서 치료를 받거나 또 거기에 감호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하지만 서한문을 보낸 다음 날 법무부는 보호수용시설 격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윤화섭 시장은 지난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계속 동의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인 안산시. 그렇다면 안산시가 얘기하는 보호수용법은 무엇인지, 보호수용법과 같은 제도적 보완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은 윤화섭 시장이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보호수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권민수 변호사에게 보호수용법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죠. 당시 이 법안을 보면 검사는 연쇄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그 자들에 대해서 보호수용을 청구하고 법원은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보호수용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하고 집행 도중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게 하는 등의 다시 말해 보호수용법은 흉악 범죄자들을 출소 이후 사회와 격리의 보호수용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입법 예고까지 되었던 보호수용법은 왜 제정되지 못한 것일까요? 제작진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보호수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이중처벌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에 그 법제처 쪽에서도 법령 심사를 해본 결과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두순의 출소 이후 재범을 좀 더 확실히 막을 제도는 없는 것일까요? 조두순의 출소 이후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업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위원장은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던 것을 1km 반경으로 확대하는 주요 내용으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강제추행 재범자 등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게 하는 특별 법안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보호수용 법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조두순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그 가운데 전자장치 부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한 안산시 지역 국회의원인 고영인 의원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 사항은 그 조두순이 거주하게 될 집에서 반경 200m를 벗어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거죠. 200m라고 한 것은 이제 최소한의 가게를 들린다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단지 이 제약을 하는 대신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 반경 200m를 벗어나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취업과 관련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보호관찰관의 동행 내지는 확실한 그 감시하에 그 행동이 그 제약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한 조두순 감시법에는 통행시간, 음주 등을 제한하는 내용,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외에 심야 통행금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간대도 12시에서 새벽 6시인데 이거를 좀
9시까지 한다든지, 그리고 이 조두순 씨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주로. 그래서 음주라든가 마약 이런 중독성 물질을 투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사용을 금지하는 이렇게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특징이 위반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벌금 없이 곧바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제작진은 고영인 의원에게 조두순 감시법의 내용이 기존의 보호수용법 폐지처럼 이중처벌, 기본권 침해 등 인권 문제로 인해 제정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법 발의한 것은 일단 대상을 극히 제한시켰습니다. 지금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약 4,300여 명 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1:1 보호 감호를 하고 미성년자 강간상해라든가 강간치사 이렇게 제한을 시키면 그건 약 10명 전후 정도로 아주 극히 대상자가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200m라고 하는 행동 반경에 제약을 두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나갈 경우도 예외로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행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흉악범에다가 고영인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보호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 소식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발생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좀 실효성 있는 것은 보호수용제인데 2회 이상 살인이라든가 또는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최장 7년 동안 사회 격리를 할 수 있는 그 보호수용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보호수용제는 기존의 수용시설이 아닌 별도 장소에다가 이제 수용을 하는 것이고 또 횟수에 제한 없이 접견이나 또는 서신교환, 전화통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서 가출소가 가능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전의 보호수용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된 그런 그 제도라고 봅니다. 오윤성 교수는 다양한 법안들 가운데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며 범죄자 엄벌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조두순이 그 수감이 돼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어떤 대비를 갖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 지금 조두순의 출소를 100일도 앞두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법들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12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전혀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술이라든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라든가 또는 수사기관이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엄벌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두순이 복역하는 12년 동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들이 촘촘하게 정비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조두순과 안산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와 그가 출소 이후 살아갈 다른 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산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떠나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12년 전 피해자가 원한 60년의 처벌도 하지 못하고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인해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줄 촘촘한 관리 감독 체계와
아동 성범죄자의 발생 및 재범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이었습니다.